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걸 본 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로 토론하는 영상을 봤어요, 제가. 근데 저는 사실 딥하게 깊게 보진 않았는데 그 이유가 사주에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주에서는 이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라 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로 한번 방송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오늘 유튜브를 한 거죠. 항상 저는 소재에 목마르지만은 그렇게 또 타이밍 좋게 방송할 만한 주제가 보였어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해로할 수 있다, 혹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해로할 수 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를 잘 모르시죠? 그냥 자기 경험에 빗대어서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듣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부모님은 자녀한테 너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를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한 당사자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땐 다 연애도 이상하게 끝나고 이상한 사람만 만났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더니 그런 일이 없더라, 오히려 안정되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더라, 약간 이런 경험에 빗대어서 조언들을 하는 거죠. 자기 경험으로 조언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애정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이 첫 번째는 식신, 상관, 두 번째는 정인, 편인.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려면요, 이것들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가 핵심이에요. 그럼 또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항상 반대의 태클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무식상이고 무인성인데 연애 잘 하는데요? 나 연애 되게 많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주를 떠나서 잘생겼거나 이뻤거나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사주 좋은 것보다 잘생기고 이쁘면은 이성과 더 만날 기회가 많다, 이거는 진리예요, 사주를 떠나서. 자, 근데 왜 하필 식신하고 상관이냐면은 이 둘은 일간의 정신적 에너지가 되고요, 감정 표현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재성이나 관성은 통로라고 할 수 없다가 되죠. 왜? 이들은 일간과 극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려면요, 이거 두 개가 이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내 사주에 이런 식상이나 인성이 없다, 둘 다 없을 수도 있고 뭐 하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 하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애정 관계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요, 오해가 쌓일 수도 있고요, 혹은 소통이 안 된다거나 뭐 하여튼 그런 애정사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갈등 같은 것들을 겪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애정만 얘기하자면 이것만 보자고요, 이것만. 물론 이것들이 없다고 해서 뭐 연애를 못 한다거나 결혼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르다고요. 뭐가 다르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소통에 대한 방법으로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애정에 대한 표현 방법. 그러니까 식상이 없더라도 인성으로 충분히 애교도 부리고 애정 표현도 하고 그게 상대방한테 와닿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이들이 있어야 매력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매력. 이거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매력. 단순하게 외모적으로 잘생기고 예쁘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성을 끌어당기는 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다 보면은 정도 가는 것 같고 매력이 좀 보이고 특히 말할 때마다 뭔가 귀여운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그걸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얘는 살이 너무 쪄가지고 뚱뚱한데 뭔가 애가 볼이 포동포동한 게 약간 곰돌이 같아, 이런 거 다 식상, 인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매력을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코드예요. 똑같이 뚱뚱한데 이런 게 없으면은 그런 매력이 안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식상과 정편인이 물론 이제 그 감정 표현에 중요한 에너지적 통로지만은 이들이 논리적으로, 그냥 사주를 논리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할 때 이들이 필요한 이유는요, 재성이나 관성을 다루기 위함이에요. 다루는 방법이 되기도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사주 배울 때 뭐라고 배워요? 여자, 남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네. 제 관을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 식상이나 인성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제 관을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 물론 요즘 시대에 와서는 제가 여자다, 관이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해졌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틀림없이 관이 남자였어요.
가부장 시대였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식이 남자다 이런 상태에서 그럼 보통 남편이 이제 호주제, 그래서 이제 뭐 그 집안에 이렇게 가장이 되고 이러는 건데, 가부장제랑 호주제가 유지될 때는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안의 가장은 애기예요. 남자 애기. 남자 애가 3살이야. 근데 걔가 가장이라니까요? 옛날엔 법적으로 남자만 그렇게 갔다고요. 그래서 막 논란 일어나고 폐지됐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은 제 관을 꼭 남자나 여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재성이 남자일 수도 있고 관성이 여자일 수도 있어요. 네, 요즘에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제 관을 다룬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식상하고 인성이 있어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 중에서 재성은 식상과 연결되어야 생이 되죠. 그리고 관성은 인성과 연결되어야 생이 되죠. 자,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생의 관계가 중요해요. 사주에서 생이 잘 되어야 감정 소통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내 사주 안에서도 생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내 사주가 아니라 상대방하고의 사주의 궁합적 구조에서 생이 잘 되면은 기본적으로 감정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내가 목일간이고 상대방 여자분이 화일간이야. 그러면은 목생화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일간끼리 봐도 상관이 없고요. 내 사주에 목의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화에 강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 사주에 화의 에너지가 강하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에너지가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생이 잘 되는 거네요. 이럴 때 우리가 말하는 싸우지 않는다, 친밀하다, 뭔가 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라고 알아듣는다, 센스 있는 배우자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애 구조가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식신상관 정인편인 다 뭐예요? 일간하고 생의 관계에 있어요. 정인은 얘는 일간을 생하죠. 얘는 일간이 생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극재화만 따진다 그러면은 생이 되어 있어야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안 싸우면서 친밀하게 길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라는 친구와 나는 생의 관계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 대화가 너무 잘 통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일 때 대화가 재밌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얘기해도 어때요? 지치지가 않죠. 왜? 대화가 재밌으니까. 그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자, 근데 만약 사주에 극의 관계가 강하다. 이거 이미 전투력이 강하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전투적으로 하겠다가 되죠. 예, 사랑을 전투적으로 하겠다. 이거 뭐예요? 싸울 때도 이런 전투력이 나와요. 그래서 내 고집도 있고 네 고집도 있는데 그거를 서로 충돌이 일어나죠. 어떤 같은 상황에서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하면서 싸우게 돼요. 보통 연애를 하는데 그게 내 사주에 뭐 극이 많다거나 상대방하고의 사주의 관계에서 생보다는 극이 많다거나 이러면은 그럴 때 이제 대판 싸우는 거예요. 어디에서? 놀이공원에서.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롯데월드를 갔어요, 서울에. 그래서 보면은 2층으로 가면은 2층에서 이제 야외로 나갈 수 있어요. 군것질 좀 하고 야외로 나가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커플이 싸우고 있는 거야.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 약간 싸움 구경 같은 거 좋아해서 최대한 지켜보면서 내용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와이프는 빨리 가자 그러고 이제 밖에 나갔다가 1시간을 놀았어요. 뭐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다시 왔는데 1층으로 내려가니까 1층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 1시간이었어요, 1시간. 밖에서 1시간 동안 놀이기구 다 타고 들어왔는데 장소만 바뀌어있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1시간을 넘게. 와, 납득이 되냐고요, 그런 상황이. 보통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1시간 동안 싸울 게 있을까? 라고 하겠지만은 사주에 이런 극의 관계가 있으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재관을 어떻게 다룬다는 거예요? 재를 식상으로 다루어야 생이 되어서 싸움이 잘 안 일어나요. 관을 인성으로 다루어야 생이 되어서 싸움이 안 일어나요. 자, 근데 반대로 재를 인성으로 다루던가 관을 식상으로 다루면 이거는 방법이 뭔가 이상하다. 생이 아니라 극이니까 이거를 살살 달래서 가는 게 아니라 두드려 패서 가는 것과 같죠.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막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엊그제 다큐를 봤어요. 말을 이렇게 다루는, 야생말을 길들여가지고 이제 인간이 타고 다니게끔 뭐 이렇게 다루는 KBS에서 했던 그런 다큐 같은데, 그걸 보니까 콧뚜레를 확 뚫어가지고 이렇게 안장을 앉혀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너무 난폭해지고 말 안 될 때 한 번씩 달래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극으로 하겠다는 거는요, 채찍으로 그냥 때려가지고 굴복시키겠다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제극인, 인성으로 다루면 제극인이고요. 관을 식상으로 다루면은 상관, 경관 아니면 식신, 제살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뜯어 고쳐서 연애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일이 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하려고 하는 연애가 되고요. 극이 되면 상대를 내 스타일로 뜯어 고친다가 되죠. 그래서 일단 이런 기본적인 사주의 골격을 이해한 상태로 오늘 강의를 들으면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연애를 했구나. 그래서 그 양반이 연애를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하고 안 맞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생극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보자고요. 자, 일단은 식상의 에너지는 일간을 설기하는 것이죠. 이건 결국 뭐냐면은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죠. 상대가 먼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여진다고요. 식상이니까. 자, 그리고 식상과 연결되는 통로는 재성이 되죠.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식상을 쓰거나 재성이 발달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겠구나가 결정이 되죠. 여기에서 이제 따져야 될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예요. 어디에 있느냐. 근데 가장 근접한 일간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거는 일지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다면 일지만 쳐다봐라가 되죠. 복잡하게 저처럼 이거를 조금 공부를 오래 하고 이러면 전체를 다 봐야겠지만은 여러분 사주에서 모르겠다 싶으면은 일지에 뭐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일지에 그런 게 전혀 모르겠다. 비경겁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비경겁제면은 식상하고 인성 이런 걸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비겁 때문에 모르겠다면 월지와 월간을 봐라가 되죠. 근데 혹시라도 월의 기둥으로 비겁이 있고 일지에도 비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주 전체에서 식상하고 인성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이렇게 쳐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주에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봐야겠다 싶을 때 만약 격으로 보고 싶으면 제격이다.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가 핵심이죠. 왜? 식상을 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월에 제가 있거나 쟤랑 합을 했거나 일지에 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야 유지가 되고 오래 된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별 생각이 없어. 그냥 이성인데 얘를 봐도 별 감정이 안 들어요. 근데 얘가 나를 한 1년 동안 쫓아다닌 거야. 그래서 나를 쫓아다니는 게 기특하고 갸륵해서 만나줬다.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관계가.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애정이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나를 쫓아다녀서 1년 동안 사귀었어. 근데 좋아하는 감정이 훅 넘어가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은 나중에 어떤 게 하나가 포인트가 돼서 금방 헤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데 마침 얘도 나를 좋아해가지고 사귀어요? 그러면은 대판 싸우다가도 얘 얼굴 보면 그냥 마음이 풀리고 얘랑 그냥 얘 목소리 들으니까 다시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죠. 그 감정 하나로 좀 더 쉽게 풀어지고 쉽게 만나지고 그렇게 된다고요. 헤어지는 게 어려워지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그럼 이제 쟤를 다루는 조건에서 식상이 필요한데 만약에 식상이 강하고 극신약해서 쟤를 다루기 어렵거나 하면 이라는 가정도 해보셔야 돼요. 특히 애정 관계에서는요, 신강약이 생각보다 잘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신강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억부잖아요, 말 그대로. 격을 얘기하는 거랑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만약에 굳이 식신 상관을 얘기하자면 상관을 쓰면 더 신약이다. 식신보다. 왜 식신보다 더 신약인가? 똑같이 상관이나 식신이나 일간을 설계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하필 상관일 때 더 신약이냐? 일간과 식상의 관계에서 상관이 더 주도적이기 때문이죠. 일간과 식신은 일간이 주도하려 한다. 그러니까 쟤라고 하는 이성을 놓고 봤을 때 이성이 나를 주도하는 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상관을 쓸 때는. 식신을 쓸 때는 내가 이성을 주도하는 게 더 강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똑같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똑같겠지만은 그 트리거가 달라요. 식신이 좀 더 내 스타일을 확고하게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식신은 내 스타일이 너무 똑 바르게 정해져 있어요. 이 스타일이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근데 상관은 조금 가변적이에요. 큰 틀에서 내가 원하는 구조는 그냥 나는 이쁘면 돼 이거예요. 그냥 상관의 기질은. 근데 식신은 이쁘면 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눈이 꼭 커야 돼 라던가 수술한 코가 아니어야 돼 라던가 이런
특이점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좀 더 휘둘리고요. 이것이 마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연결된 것 같이 느껴진다가 핵심이에요. 상관을 그래서 쓰게 되면은 완전히 자칫하면 상대방이 주도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하고 사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훅 끌어가서 정신 차려보니까 막 사귀게 되고 있거나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쟤를 신약해져서 쟤를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없다는 것. 이거 뭐겠어요? 결국에는 이성이 많다라는 소리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내가 만만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여명에 상관이 많으면은 남자가 트럭으로 몰려다닌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원리가 그런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들이 너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상관이 너무 지나쳐서 극신약해졌다면은. 그래서 사실 연애 관계에서도 이런 흐름도 중요하지만 신강약도 따지셔야겠다. 그래서 보통은 신약하거나 사주 구조가 신약 쪽으로 가는 구조인 듯 할 때 상대방한테 주도권을 빼앗겨서요,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대머리는 안 돼요? 그거는 식상 다 떠나서 대머리는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무식상이어도 대머리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애정사만을 얘기하자면요, 신약한데 상관이 강해서 설기가 극심한 사주들이 애정사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런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착각하고 상대방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연애를 할 수 있어요. 신약하더라도 식신은 그렇게까지 가지지 않아요. 근데 식신도 뭐 하나에 꽂히면 답이 없어요. 특히 이제 식신은 뭐예요? 육체적 에너지잖아요. 몸짱한테 한 번에 반하는 게 대부분 식신들이거든요. 성적인 에너지가 특출하다 보니까 식신들이. 그래서 막 이 사람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닌데 여기 복근 나오고 막 여기 허벅지 막 이렇게 근육 갈라져 있고 막 이런 거 보면은 혹 하는 게 식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수위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봤을 때 인성도 마찬가지죠. 자, 인성은요,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 처음에 시작되는 에너지가 상대방한테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간에 생이 들어오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어떤 매력이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그냥 이렇게 그 현상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리액션을 잘 한다가 핵심이에요. 인성이 발달한 사주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이 리액션이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근데 내용 들어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남자들이 봤을 때는 별로 웃기지도 않은 내용인데 왜 저 여자는 저렇게 웃나? 근데 그게 왜 웃겠어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웃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호감도 없고 막 처음 봤는데 진짜 대머리야. 대머리 비하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든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막 웃기려고 하고 그러면 웃겠냐고요. 근데 멀끔해. 정장 입었는데 잘 어울려. 그리고 생긴 것도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아니야. 그냥 호감형이에요, 일단은. 근데 그런 사람이 앉아가지고 막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안 웃을 수가 있어요? 예, 웃게 돼요. 근데 이제 인성이 발달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성을 잘 쓰는 사람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감이 넘치게 만든다. 이게 결국 뭐겠어요? 상대방이 나를 보고 막 어떻게 꼬시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인성을 잘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인성이 가진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매력이 있지? 잘 모르겠으면요, 식상이나 인성인지 찾아보시고, 인성이 있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 말에 귀 기울여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뭔가 리액션 잘해주는 게 나의 매력이구나, 나의 장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생겼는데 오타쿠일 수도 있잖아요. 막 게임 얘기하고 심영탁처럼 도라에몽 얘기하고 난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진짜? 도라에몽 주머니에 그런 게 있어? 이런 얘기 한마디면 끝나요. 그냥 인성이 있다 그러면은. 자, 근데 어쨌든 말이 조금 샜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반 친구였어. 그냥 이성 친구, 남자 사람 친구일 수도 있고 여자 사람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별 감정 없는 사람이었는데 한 1년 동안 친하게 지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년 동안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가끔 고민도 얘기하고 진로도 얘기하고 이러다가 술 한잔을 하게 됐어, 둘이서.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1년 동안 친구였는데 갑자기 나를 좋아한다고? 당혹스럽겠죠, 처음에는. 근데 만약에 내가 인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얘에 대한 장점을 찾기 시작한다니까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그전에는 장점이고 단점이고 뭐가 별 관심 없었는데 얘가 하자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얘가 나 좋아한다 그러면은 얘가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성실한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진실되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 약간 눈도 매력이 있고 막 이런 장점들이 막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마음이 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 통로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관 중심이거나 인성 중심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오래 간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식상과 인성이 잘 맞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둘 다 무식상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떠면 돼요? 한쪽이 제격이고 한쪽이 관격이면 된다예요. 왜? 제격이니까 식상을 쓰려고 할 것이고요. 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이 관이 강하면 인성 코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발달한 사람이 내가 좋아한다가 되는 거고요. 관이 발달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무식상, 무인성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어떤 코드들하고 연결돼서 가는지가 더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만약 상대방이 식신이 발달했고 재성도 뚜렷하다. 이거 결국 뭐예요? 내가 아무리 쫓아다니고 고백해도 차인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될 수 있다. 차인다라고 너무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가능성을 줘야겠죠. 차일 수 있다. 차일 수 있다. 가 될 수 있어요. 차일 수 있다. 제격이면 무식상이더라도 식상을 쓰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제격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 코드가. 싫은 애가 여기 있잖아. 싫은 애가 좋다고 하면 더 싫대. 식신이 발달, 식신 정인, 정제. 이런 구조면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틀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사주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 너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라.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래야 해로하고 오래 가고 싸우더라도 금방 풀어진다가 정해져 있다. 그렇게 쉽게 풀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코드가 안 맞잖아요. 둘의 관계는 늘 위기가 있을 것이고 오래 가기도 힘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차선으로 지금 이야기한 것은 십성이 중심이에요. 자, 근데 제가 뭐 얘기 안 했어요? 오행, 한난, 조습, 이거 음양이죠? 이야기를 안 했음. 결국 뭐겠어요? 이것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 이것들은요, 성적 코드가 강해지는 구조죠. 십성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행하고 한나조까지 들어가면 그때 성적으로 구조가 그런 게 관계 있어요. 이 십성 중심이라는 거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건 성격 궁합에 가까운 것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딥하게 오행적인 걸로 들어갔다는 이거 하드웨어거든요. 몸궁합이죠. 이거 십성은 소프트웨어잖아요. 이거는 이제 정신 궁합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오늘 그냥 사주를 단편적으로 보고 만나야 되는 그런 구조에서는 이것만 습득하셔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겠구나를 알 수 있겠죠. 식신생제 잘 되는 사주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억지로 만나잖아요. 절대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래 잘 안 가요. 언제 헤어지느냐?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헤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럴 때 이제 환승 이별하는 거죠. 이제 하드웨어로 가자고요? 시간상 하드웨어가 맞긴 한데 지금 9시가 넘어갔으니까 재관이 없고 식상 인성만 있다 그러면은 일지에 뭐가 있는지 월에 뭐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재를 인성으로 다룬다? 관성을 식상으로 다룬다? 이들은 다 연애가 전투적이다. 전투적이면 좋죠. 화끈하게 사랑도 하고 화끈하게 싸우고 헤어질 때도 과감하게 헤어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